어, 디시전 트리의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나 KNN은 별로 없었죠. SGD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제가 있었어요. 뭐 L1 규제, L2 규제 그런 정도의 규제가 있었는데 디시전 트리는 그런 뭐 L1 규제니 L2 규제니 이런 것만이 아니라 트리 자체의 크기, 나무의 크기 자체를 크게 만들 거냐 작게 만들 거냐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오버피팅이 작아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버피팅이 큰 모델들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트리가 굉장히 커질 필요가 없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면 더 이상 테스트셋에서 더 이상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훈련셋에서 아무리 정확도를 키워봐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트리를 잘라가지고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트리의 개수가 작으면서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좋게 나오게끔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미인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은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오버피팅 줄여주기 위해서는 맥스로 시작하는 것들은 값을 감소시켜줘야 트리가 작아지게 돼요. 작아지게 되고 민으로 시작하는 거는 반대예요.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은 값을 증가시켜주면 트리의 크기가 작아져요. 이거는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맥스 뎁스는 트리의 최대 깊이다. 맥스 리프 노드는 리프 노드의 최대값이다. 뭐 맥스 피처스는 노드에서 분할해서 사용할 특성의 최대 개수다. 민 샘플 스플릿은 분할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의 샘플의 개수다. 그 다음에 민 샘플즈 리프는 리프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 샘플의 개수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규제가 더 커지는지 맥스는 값을 감소시켜야 규제가 커지는 거고 민은 값을 증가시켜야 규제가 커지는 거다. 트리의 크기가 그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해본 거는 민 샘플 스플릿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딱 두 가지만 봤어요. 0.1인 경우하고 0.2인 경우만 봤고요. 여기에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 샘플, 그러니까 훈련셋입니다. 훈련셋, 전체 훈련 샘플 개수의 샘플에 전체 훈련 샘플에 몇 퍼센트 0.2니까 몇 퍼센트 20%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하겠다? 스플릿을 하겠다. 노드를 나누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만약에 노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개수가 전체 훈련 샘플의 20%가 되지 않으면 노드를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즉 거기서 가지를 쳐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를 0.1로 했을 때는 트리의 크기가 뎁스가 7이 됐었고 0.2로 했을 때는 밑에서 보시듯이 트리의 크기가 뎁스가 5인 그런 트리가 만들어졌고 모델을 평가를 해봤을 때 훈련셋에서의 점수하고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오버피팅이 적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0.2를 선택할 거냐 0.2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도 좋으면서, 그죠? 테스트 셋의 점수도 좋으면서 오버피팅도 적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0.1에서 둘 다 오버피팅이 거의 없었죠. 훈련 테스트 전부 다 85%, 8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점수도 지금 0.2인 경우보다는 0.1인 경우가 85%로 더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뭐 0.1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하지 말고 5%, 10%, 20%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두 개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될 테니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 5%, 10%, 그 다음에 뭐 20%, 30%,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트리를 만들어 보고, 트리에서 그 훈련 셋 평가해보고 테스트 셋 평가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고서 그 정확도가 어디에서 꺾이는지, 과대적 합이 어디에서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면 파라미터를 어디서 어떤 값을 정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 셋을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테스트 셋의 용도는 뭐예요? 언제 테스트 셋의 용도는 이제 훈련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치고, 완전히 그 훈련이 끝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상해 보기 위한 세트로 남겨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테스트 셋이 계속해서 훈련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0.1인 경우 테스트 셋이 정확도가 얼마냐, 0.2인 경우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얼마냐, 뭐 예를 들면 5%인 경우에는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셋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 값을 튜닝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셋의 데이터와 테스트 셋의 레이블이 디시전 트리한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게 모르게 테스트 셋을 학습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 점수를 정말 이 점수를 일반화 성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하이퍼 이런 과정처럼 진짜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끝낸 다음에 일반화 성능을 측정을 하시려면 또 다른 테스트 셋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던 그런 그 테스트 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순서는 지금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를 훈련, 이걸 트레인, 이런 거, 훈련, 그리고 검증,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눕니다. 훈련을 시킬 때에는 모델을 딱 선택을 하고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변화시키면서 그 훈련셋으로 훈련셋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는 검증셋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따른 그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분류면은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획이면 MSE가 되는 거예요. R제곱 스코어, 결정 개수가 되는 거예요. 분류에서 정확도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회귀에서 결정 개수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이 성능 테스트는 무엇으로 하는 거다? 검증셋으로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검증셋으로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거냐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증셋에서 가장 좋은 점수, 가장 좋은 점수가 가장 좋은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튜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튜닝을 하는 동안에 테스트 셋은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훈련시키고 파라미터 설정해서 훈련시키고 검증셋으로 검증하고 그다음 파라미터 또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검증해보고 파라미터 변화시켜서 다시 훈련시키고 검증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일반화 성능이 가장 좋은지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에서는 모델이 훈련셋도 받아들이고 검증셋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셋과 검증셋은 모델한테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이 과정에서 테스트셋은 한 번도 노출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 정말로 몇 퍼센트 정확도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 성능을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튜닝이 끝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만 테스트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테스트셋은 머신러닝 과정 전체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하고 테스트셋 점수 보고 또 훈련하고 테스트셋 계속 이랬죠. 사실은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는 밸리데이션 셋의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한 번도 테스트셋에서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 용도로만 사용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맥스 뎁스를 변경시켜 가면서 한번 볼게요. 맥스 뎁스를 변경시켜 가면서 자, 일단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두 가지로밖에 못 나눠요. 그죠? 그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한꺼번에 나눠주는 그런 함수는 없어요. 그런 함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과 일단은 테스트로 나눠요. 일단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해요. 훈련셋을 여기를 저는 훈련셋 전체라고 할 거예요. 훈련셋 전체. 그 다음에 테스트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전체.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트레인 풀이라고 한 거예요. 트레인 풀. 그 다음에 테스트. 트레인 풀. 테스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X와 Y를 나눠줍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x하고 y를 나누면 되는 거죠. x가 와인, y가 여기가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슈거, 그 다음 pH가 있었던 거고 여기가 레드냐 화이트냐 이거 있었던 거고. 자, 여기서도 뭐 테스트 사이즈를 적절한 크기로 주시면 돼요.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할게요. 0.2로 하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단지 수업의 목적 용도고요. 스트래티파이를 y에 맞춰서 주면 되겠죠. y에 맞춰서. y의 비율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나눠지게 되고 그 크기만 한번 볼게요. X 트레인 툴의 쉐입하고요. X 테스트의 쉐입. 요거 두 개만 보면 전체가 6,4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죠? 전체 데이터가 6,400개 정도가 있었고 그거를 80%와 20%로 나눴기 때문에 5,100, 대략 한 5,200개랑 1,300개 정도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훈련 세트를 다시 훈련과 검증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체 훈련셋, 이제 훈련셋입니다. 훈련셋을 다시 작은 훈련셋과 검증 셋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X-train, 그다음 X-validation, Y-train, Y-validatio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함수는 똑같이 train, test, spl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X가 아니라 뭘까요? X가 아니라 X-train 2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train 2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훈련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 셋으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과 검증 레이블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율은 적절하게. 근데 여기서도 20%로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는 0.2.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 주시면 되고 여기도 스트래티파이를 똑같이 주시면 돼요. Y 트레인 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비율과 비슷하게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비율과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 쉼표가 빠져 있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쉐입을 보시면 트레인의 쉐입이 그리고 밸리데이션의 쉐입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5,197개가 이제 4,100개로 줄어들었고 1,000개가 따로 띄어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훈련셋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처음에 6,000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5,000개로 줄어들었고 5,000개가 다시 4,000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테스트 셋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는 얘를 가지고서 훈련.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했을 때 그 점수, 예를 들면 정확도 그런 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밸리데이션으로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검증해보고 훈련시키고 검증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장 좋은 점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이제 그걸 찾았으면 그 값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테스트 셋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델은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제출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일반화 성능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쳤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2번 호출함으로써 2번 호출해서 훈련셋과 검증셋, 그 다음에 테스트셋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맥스 뎁스를 변화시켜 가면서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맥스 뎁스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가 점수잖아요. 그죠? 정확도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맥스 뎁스가 가장 적당하겠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려면은요. 일단 오버피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정확도도 이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대략적인 순서만 적어드릴게요. 일단 훈련셋 비어있는 배열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요. 근데 이거 리스트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 있어야 돼요. 오버피팅까지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훈련셋에서의 정확도, 검증셋에서의 정확도 2가지. 훈련셋과 검증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를 각각 만드신 다음에 자, 맥스 뎁스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뎁스가 하나면 트리가 한 번 나오는 거고요. 그죠? 맥스 뎁스를 1부터 시작할까요? 그냥 1부터 몇 개까지? 20개까지 가볼까요? 네, 우리 아까 7개까지는 봤잖아요. 7개까지는 봤으니까 뎁스를 1에서부터 20까지 변화시키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디시전 트리, 이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과 검증셋의 정확도를 계산하고 정확도는 2개를 해야 돼요. 훈련셋 정확도와 검증셋 정확도를 각각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했으면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리스트에 append 추가하면 되는 거죠.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점수가 20개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훈련셋의 정확도 20개가 저장이 될 거고 또 다른 리스트에는 검증셋의 정확도 20개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출력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선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보시는 거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X축은 뎁스. 그러니까 트리의 뎁스가 1, 2, 3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20까지. 그 다음에 Y축은 정확도. 아마 뎁스가 낮으면 정확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뎁스가 커지면 정확도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정확도는 좋아져가 1.0에 가까워져 갈 거예요. 그런데 훈련과 검증 2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테스트셋에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뎁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훈련셋은 계속 늘어날 텐데 테스트셋, 검증셋에서는 더 이상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부분이 오버피팅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3, 20, 30, 40, 50,